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의 인생길 네 번째 시간으로 사주 명리학과의 인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양상식 한글 필기체, 여섯 번째로 저의 사주 명조를 분석 및 해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좀 미리 알 수 없을까? 예, 있습니다. 바로 예의적 꿈의 세계와 사주의 세계로, 또 어떤 관상이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 이 철학관 간판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사주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세계로 여겨왔습니다. 예, 제 자신이 파자 연구에서 파자 해몽으로 또 고 한권덕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꿈의 몽의 세계를 연구해 왔지만 이 사주의 세계에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그동안 꿈의 몽 및 꿈의 세계에 관해서 한 우물을 파야 한다, 그러한 신념하에 그동안 사주 세계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810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을 어문학사에서 출간한 후에 꿈의 몽 연구에 관한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심적인 여유가 생겨나서 새로운 세계인 사주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책 표시는 이런 표시로 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 자신의 이러한 사주 명리학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주의 대중화로 남은 여생길에 삶의 가치와 목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예, 좀 최초로 사주의 세계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한 15년 정도 아니면 한 20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060 서비스인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타로 카드 및 사주 상담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꿈의 몽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한 3일 동안 꿈의 몽에 관해서 좀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타로도 보고 사주도 보고 꿈의 몽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사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사주가 뭔가,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우물을 파야 돼. 꿈의 몽과 사주의 세계는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의 몽이나 사주나 동양학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주의 세계는 그렇게 좀 첫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관해서 동양학에서 예의적 꿈의 세계가 최고입니다. 적중률 99%, 예, 사주의 세계는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 또 이 밖에 그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 또는 수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수상도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2013년 계산형 겨울방학 때 이영돈 PD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방송에서 꿈의 몽 관련 방송이 있을 때 제 자신을 좀 찾아달라는 이 모수자천에 중국의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청구했다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저는 명함을 주면서 나는 꿈의 몽 전문가다, 이러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명함을 주고받고 자리에 앉은 저에게 의외의 첫마디가 사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영돈 PD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 당시에 꿈에 관해서 나는 99%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주도 한 70% 정도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사주가 엉터리라면 길거리에 철학관 간판들 다 내려야 되죠.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당시에 뭐 수상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크게 내 마음이 땡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상은 교직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긴 대로 학생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 저놈은 좀 얌생이. 얼굴이 관상이 그러면 실제 하는 짓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상보다는 체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 밥 먹는 거, 걸음걸이, 뭐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러한 체상보다도 심상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행동거지 또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야, 저놈은 망해야 돼.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 자신은 홍천 고등학교에서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예, 때마침 춘천으로 내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홍천 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발령이 난다는 것은 99%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예, 춘천의 지역만기로 딱 한 자리가 난다고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알려주는. 예,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나 춘천으로 가겠다 내신을 냈습니다. 일지망만 해가지고 춘천에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제자리 있기로. 근데 내신을 냈는데 제가 후보 7위예요. 야, 지역만기가 한 자리 나는데 7번째가 됐으니까 물 건너 간 거죠. 예, 교사들 그 내신이 그 뭐 지역 점수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강원도 정선 뭐 이런 쪽은 내신 내는 점수가 좀 높아지는데 뭐 홍천고등학교 여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해봤자 3사문고 9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랬는데 겨울에 청량리에서 뭐 자판대에 사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삼아서 이렇게 제 사주를 봤는데, 야, 내년에 관운이 좋아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축월의 경금입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얼어붙은 쇳덩이, 돌덩이 경금의 사주인데, 내년이 갑오년이었습니다. 즉, 목생화로 따뜻한 그 화의 기운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조우용신상으로 아주 좋은 세운이 되겠습니다. 예, 2014년 갑오년 축월생인 저에게 조우용신상으로 아주 좋은 해였던, 그래서 그런지 뜻밖의 기적 같은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교사 명퇴 등으로 인해서 7위까지 딱 저까지 발령이 난 거예요. 예, 당시에 소양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춘천 농업고등학교, 춘천 농고에서 소양고로 막 개명이 된 첫 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4년 춘천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춘천이 그 문화적인 여건이 좀 낫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일본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주명리 강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주라는 게 이게 뭔 거야? 그래, 내가 직접 체험해보자. 그 올해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뜻밖의 발령을 받아 춘천으로 들어왔어. 이 사주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사주가 엉터리인지 뭐 진리의 학문인지 내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해보자. 예, 제 자신은 강원사대 국어교육과 예, 인문학적 소양에다가 뭐 석사 박사 한자 한문으로 나왔고, 예, 또 제가 이전에 한의대에 진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예, 당시에 뭐 음양이란 무엇인가, 오행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봤는데 상당히 아주 그 자연의 섭리에 좀 일치하는, 야, 굉장히 좀 호기심을 당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이 음양오행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주 명리학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잘 되어 있죠. 사주의 모든 용어가 이렇게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저의 경우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었는데 기초반 수업 첫 시간에 체험한 사주 명리학의 세계는 비유적으로 보자면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아주 그냥 내용이 쏙쏙쏙. 참 이 사주라는 게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 관계를 다루는, 이 사주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의 모든 교양 과목 다 없애고 사주 명리학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MBTI, 뭐 심리학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주만 정확히 분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은 흘러갑니다. 만약에 2014년도에 제가 춘천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주 명리학을 배울 그런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진 않겠죠. 물론 뭐 독학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불을 떼는데 장작, 불쏘시개는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심화반 수업이 있는 날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강우진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하는 그 그룹과에 거기도 참여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사람을 갖다가 이끌고 다시 또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뭐 기초가 튼튼할수록 좋은 거죠. 당시에 집사람은 별로 뭐 사주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더니 몇 년 지나서 시대가 발달해서 그 유튜브 상에 온갖 사주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주 동영상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제 사주가 어떤 건지 아니까 안 봐도 돼. 그래서 저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주 동영상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외국의 다른 여러 가지 문물, 뭐 문화, 우리 역사 이런 거 좀 봐라 그래도 사주 동영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집사람 말에 의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재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주에 관해서 뭐 식신이 뭐다, 뭐 편제가 뭐다, 뭐 이런 사주 용어가 좀 아니까 재밌다고. 요즘도 열심히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저쪽에 화장실 딸린 안방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인문계로 옮기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밤늦게 숙직실에 들렀는데 숙직하던 분이 컴퓨터에 그 사주 명조를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사주 구조에 인사신 사명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형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다가 인사신 형사를 직업으로 쓰셨습니다. 퇴직 후에 학교 당직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울에 동방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그런 곳을 알게 돼서 사주명리 지도자 과정에 등록해서 1년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주명리학 이론적인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인생길이 흘러갑니다. 그 무렵 학교 주변에 있던 한 철학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철학관 원장이 서울서 하다가 춘천에 내려와서 터잡고 있던 그 철학관 원장이 좀 젊은 나이인데도 실전 사주 경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사주 감명에 있어서 실전 실제 체험담 몇 년이 지나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빚 갚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시내 나가는 그 길목에서 가까운 곳에 또 철학관을 이전에 와 있던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장날 기타 일주일에 한 2번 시내에 나가게 될 때 들리기 좋았던 실전 경험 및 그 나름대로의 사주 관법에 관해서 좀 토의하는 부족한 실전 사주 감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관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꿈의 몽 사주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이러한 사주로 이러이러한 인생길이 펼쳐졌다. 이러한 실증 사례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보다 정확하게 올바른 연구의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책 및 인터넷 유튜브 상에 수많은 사주 관련 글 및 동영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중에는 아주 엉터리도 있고 보석 같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주 동영상 가운데 어떻게 된 게 한자 필수를 갖다가 아주 그 엉터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무조건 그냥 한자를 갖다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물수자도 이렇게 쓰질 않나. 또 불화자도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이걸 찍는 이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수자는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부터 긋고 해야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받침을 갖다가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이 사주 동영상이 많은 사람이 보는 건데 이렇게 엉터리 필순으로 잘못 쓰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주의 동영상 가운데 제가 주로 살펴보는 거는 사주의 인생길이 검증된 이러한 실증 사례 요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주의 조합수는 연월일시에 올 수 있는 60, 12, 60, 12 해서 51만 8,40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남녀 대운이 서로 또 반대로 흘러가니까 약 100만여 개가 넘는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처한 여건과 상황, 또 어떤 유전적인 요소, 또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운명의 길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의적 꿈의 실현도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횡재에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로또에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여날과 달리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 잡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이 운하고 명이 다릅니다. 우리 원국의 명의 8자, 우리가 8자라고 하는 연월일시에 2자씩 해서 8자, 요걸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10년마다 바뀌어지는 대운이 있습니다. 또 1년마다 바뀌어지는 세운이 있습니다. 또 월운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요. 이러한 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우리 인생길이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주만물의 절대적 진리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한평생 잘 나가는 사람 없고 인생길에 부침이 있게 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각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신의 운명길을 변화시켰다고 믿고 싶습니다. 같은 시기에 씨를 뿌려도 자라나는 농작물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아욱을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데는 그냥 아욱이 이만하게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조그맣습니다. 아마 그 땅 속에 영양분이 다르겠죠. 또 햇빛 비치는 데 따라서. 하지만 큰 틀에서는 좀 유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느 왕이 야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을 찾아봐라.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똑같은 사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이 나는 만백성을 거느리는 왕이 돼 있지만 너는 수많은 벌을 치는 벌치기가 되어 있구나. 예, 뭐 유사한 말로 양어장의 주인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거스리고 키우는. 예, 철학관 원장의 말로 자신이 금수를 용신으로 씁니다. 즉 가을 겨울에 기운이 좋다는 거죠. 여름은 아주 몸에 막 피부병 나고 안 좋답니다. 그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 철학관이 아무래도 요 찬바람 날 때, 요 겨울 해가 바뀔 때 좀 손님이 많습니다. 금과 수가 자신에게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봐주다가 어느 날 똑같은 사주를 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느냐? 소금 장수를 하고 있더랍니다. 참. 그러면서 소금을 바다의 미네랄, 그 딱딱하면서 그 금과 수, 예, 박정희 대통령, 뭐 윤석열, 홍순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 모두 추운 계절에 태어난 경금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우용신으로 화가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다. 이 화를 반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1948년 11월 2일 날 남로당에 연루돼서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모진 고문 끝에 사형을 면하고 살아나게 되지만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49년 1950년 한 일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이 화해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 뜨거운 여름이 화해의 기운이 됩니다. 극적으로 소령으로 복직하게 되고 전쟁통에 막 승진나게 되고 그리해서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32세부터 정리 병호대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뜨거운 화해의 기운이 넘쳐나는, 예,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정리대운에서 화해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저하고 대운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27년인가요? 저보다 앞서 나갑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제가 그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윤석열도 지금 현재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56세부터 65세까지 현재 64세입니다. 예, 저는 2014년 갑오 세운에 아주 좋았습니다. 뭐 홍천에서 춘천으로 발령이 나게 되고, 예, 저는 딱 1년간 갑오 세운이 와서 그래도 좋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갑오 대운으로 아주 운 좋게 이 갑오 대운에 검찰총장을 하게 되고 운 좋게 대통령까지 지금 하게 된 사주를 무시 못합니다. 예, 이 세 사람 공통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기신, 와서는 안 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11월 2일 날 신축년 금과 축토, 수의 기운이 강한 해에 전동 톱날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 10월 26일 뭐 거의 늦가을 시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또 하루를 치자면 저녁 한 8시 9시 무렵에 시해당한, 예, 금수가 안 좋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일어난 때가 뭐 10월 또 수해 전부 다 이러한 늦가을 또 겨울의 기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탄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거운 화해 기운에 여름에는 사주적으로는 되지 않는,
예, 꿈의 몽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사주 공부야말로 올바른 사주 명리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춘천에 그 철학관 원장도 무료로 한 1000명 정도 그냥 봐줬다고 하는 그 어디 이렇게 시장터에서 이렇게 자판 깔고 무료 그러면 이렇게 줄이 좀 선댑니다. 예, 제 자신도 뭐 그동안 뭐 원주나 대전의 어떤 행사에 또 뭐 성주 메뚜기 축제 이런 데 가서 사주를 이렇게 봐주곤 했습니다. 예, 꿈의 몽 상담을 하면서 참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주도 마찬가지로 사주를 이렇게 꿈의 몽 할 적에 같이 살펴보면은 좋습니다. 사주 속에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꿈을 꿨을 때 사주적으로도 대운세운이 좋게 들어온다면 이거는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꿈의 예지력은 90% 이상, 뭐 99%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주의 세계는 한 70%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의적 꿈의 세계와 사주를 같이 보면 훨씬 더 올바르고 정확한 우리 인생의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의 칼 휘두르는 것보다 쌍칼 휘두르면은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주는 각 사람마다의 유연자 지도, 뭐 인생의 이정표, 태몽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정보, 성격, 스타일, 직업, 인생길에서의 부침 여부, 예, 이러한 사주에 관심을 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이 사주와 꿈의 몽의 세계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학문의 세계로 다뤄야 하는데 미신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사업 실패나 뭐 건강 악화 등 어떠한 것이 계기가 돼서 자신의 운명의 길을 알고 싶어서 사주나 꿈의 몽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뭐 많이 배운 사람,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주 명리학자를 뭐 좀 사기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멍텅구리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일부의 사주 명리학자, 뭐 철학관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루살이 존재들이요, 불쌍한 존재들이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 현상적인 것이 아닌 기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관상을 보는데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상의 행동거지, 어떤 마음 씀씀의 심상, 이런 게 더 그 사람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도가도는 비상도다. 예,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진정한 진리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닌 진정한 깨우침은 어떠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누가 뭐 말해서,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 듣는 순간에는 그래야지 했다가 공부 안 합니다. 진정한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예, 불린문자 염화시중의 미소 이심전심. 예, 우리는 사기꾼들의 현란한 말솜씨, 뭐 선물 공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됨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남은 여생길에 제 자신의 희망은 사주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사주 명리에 관해서 수많은 이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사주의 세계는 복마전의 세계, 저마다의 주장, 학설이 다릅니다. 예,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합해서 사주의 대중화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주의 세계를 열어나가고 싶습니다. 인간사, 우리의 역사, 문학, 이런 동양에서의 좋은 어떠한 글귀, 속담, 이러한 것들로 사례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사주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1810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처럼 2000쪽에 홍순례 박사 사주 저서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또 저서와 함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사주에 관한 보다 올바른 동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알기 쉽게 우리의 문학, 역사, 인간사, 인간관계, 또한 살아온 제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주에 관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인간학이요, 자연학이요,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구관의 설명을 하자면 식상이 관을 갖다가 친다. 어떠한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관의 지배를 좀 받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갓밭이 그러면 가죽을 갖다가 해서 만드는 가죽신 만들고, 근데 이전에 양반들이 좀 천시하다 보니까 가죽신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이 갓바치가 제때 안 만들어줍니다. 한 일주일 뒤에 된다고 그랬다가 일주일 되면은 몸이 아파서 이걸 만들지 못했다. 또 일주일 뒤에 가면은 이번엔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내가 경황이 없었다. 양반이랍시고 그저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다고 어떠한 지배하는 관적인 요소 잘 안 해줍니다. 야, 꼬우문 자식아, 네가 만들어 신으면 될 거 아니야? 갓바치들이 아주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데서 갓바치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군대에서 기술 하사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고 육군 소령이 가가지고 김중사 이거 빨리 고쳐놔. 더러워서 빨리 안 고쳐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김중사 이거 좀 고쳐줘. 내가 점심 사줄게. 이래야 기술 하사관이 좀 빨랑 고쳐줍니다. 어떠한 이러한 자신의 전문 기술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서 어떤 관청에서 내리 누르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는 사주의 십성의 설명 가운데 식구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육친관계에 있어서 식상은 여자에게 내가 생한 오행으로 자식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관은 남편, 특히 편관이다 그러면 호랑이 같은 남편. 그런데 이 호랑이 같은 남편을 막아주는 게 여자가 자기가 생하는 오행, 즉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러한 남편의 어떠한 그 억압과 횡포를 지켜주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남편이 바람 펴서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아들 자식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좋은 방안이 남편한테 당신이 바람 피면은 자식들이 알면은 안 좋다. 내가 그냥 자식한테 다 까발려 버린다. 그러면 남편이 쪽을 못 씁니다. 이 사주에서 내가 생하는 오행이 나를 지배하는 오행을 막아줍니다. 이걸 우리 인간관계로 또 보자면 식상은 내가 베푸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점심이라도 하나 사주고 어려운 사정 도와주는 요게 식상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푸는 행위를 해서 선업을 쌓으면 나한테 다가오는 나쁜 기운, 편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건 사고를 막아내주는 힘이 됩니다. 식구관으로. 마치 그 공상과학영화의 그 외계 우주선들이 그 앞에 이렇게 투명한 막이 있는 것처럼
선행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게 다가올 어떠한 재앙의 안 좋은 기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뭐 병마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사주 속에 우리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 우리 인간관계, 인간사, 인간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됩니다. 6.25 때 아주 그 소작인들에게 악질적으로 대하던 지주가 있었고, 반면에 소작인들에게 아낌없이 도와주고,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쌀 풀어서 이렇게 먹게 살게 해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했던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6.25 때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서 그 악질 지주는 소작인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거나 혼나게 되고, 평상시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적성을 베풀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노동자 농민이 나서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살아나게 된, 참 사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 목과 토금수, 오행이 뭐 다 있는 게 좋습니다. 화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목이 있어야, 우리 사람 관계로 하자면 부모가 있어야 나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또 토가 있어야 물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토가 막아줍니다. 이 자식이 있어야 그래도 또 나를 해치고자 하는 기운을, 그러한 사람을 막아주는, 보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올려질 사주 관련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와 관련된 동영상으로 제 자신의 사주 명조를 분석하고 해설한 동영상을 5시간, 10시간에 걸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살아온 인생길의 바탕에서 사주적으로 이때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나빴다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꿈의 몸과 사주, 관상, 미신인가, 또 적중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 사주의 대중화를 꿈꾼 10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주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사주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요거 하나 동영상 보시면 사주 명리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조금 눈을 뜨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의 홍순래 박사 꿈의 몸 사주 장명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